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키즈 유튜버 학대 사례에 선제 대응하고자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유튜브 키즈 채널 게시물은 삭제 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11주가 안 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가 10일로 2배 늘어납니다. 또한 아내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공무원도 사흘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성인의 정상 체온은 36.5도지만 돌 이전의 아이는 37.5도, 3살 이전에는 37.2도를 정상 체온으로 봅니다. 또 체온은 먹고 마시는 음식의 온도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요. 아이의 체온을 잴 때는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최대한 객관적인 상황에서 재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앞으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유튜브 키즈 채널 게시물은 삭제 조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키즈 유튜버 학대 사례에 선제 대응하고자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키즈 유튜버 같은 사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신속 조사해 필요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연속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살 때 건강보험이 요양비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소아당뇨는 소아,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비만이나 노화로 인한 성인형 당뇨와는 다릅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최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레깅스가 일상복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차림새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A씨는 헐렁한 웃옷에 검은 레깅스 차림으로 외출을 했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려고 문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뒷모습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A씨의 영상을 8초가량 몰래 촬영한 B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1심은 레깅스를 입은 뒷모습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레깅스가 일상복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이런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고 몸에 딱 붙는 청바지인 스키니진 차림과 다를 바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이런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고 몸에 딱 붙는 청바지인 스키니진 차림과 다를 바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가 특정한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특정 부위를 부각되게 찍은 것은 아니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유방암과 함께 대표적인 여성암 중 하나입니다. 체질이나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대부분 일시적이고 5년 안에 없어지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지속적으로 감염되면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대 자궁경부암 환자 수는 5년 전 2천여 명에서 지난해 3천 명을 넘어서며 65% 이상 급증했습니다. 폐경 전후 중년 여성들이 주로 걸리는 암으로 알려진 자궁경부암이 젊은 층으로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백신을 조기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성경험이 생기기 전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접종할수록 예방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항원을 집어넣었을 때 항체
가 생성될 때 효과가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면역이 제일 활발한 때가 이제 11세에서 12세 사이이고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맞았을 때 효과가 제일 좋다. 예방 백신 권장 연령은 만 9살부터 26살까지. 다만 30대나 중년 여성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닌 만큼 45살까지는 전문의와 상담 후 접종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공무원을 위한 특별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유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도 앞으로는 사흘간 특별 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임신 11주가 안 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공무원을 위한 특별 휴가가 10일로 2배 늘어납니다. 아내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공무원도 사흘간의 특별 휴가가 주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월 하루 쓰던 여성 보건 휴가를 임신 검진 휴가로 바꿔 총 열흘 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했습니다. 또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도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공무원 복무 제도를 개선하여서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특혜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법으로 보장된 제도도 활용하기 힘든 중소기업 등 민간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하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고 공공조직이 먼저 시범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들이 어떤 신뢰도, 지지도를 갖다 얻을 수 있고 공무원 도시로 불리는 세종시 출산율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 공직사회에 유용한 제도를 민간에 빠르게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주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송파구 통학버스 사고. 애초 사고가 발생한 통학버스는 관리가 부실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위탁업체와 계약해 총 28대의 버스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업체가 당초 계약과 다르게 버스 20대를 10개 각기 다른 운수업체에 재위탁한 상태였습니다. 통학버스를 운전한 A씨는 이 10개 업체 중 한 곳에 소속된 기사였습니다. A씨가 사고 전날 음주를 한 사실도 논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로 측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중고등학교 통학버스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전혀 지금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책임감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 통학버스와 달리 중고등학교 통학버스는 관할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서행운전 등 안전교육도 의무가 아닙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입건해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 탓에 배추와 무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김장 비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정부가 김장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만여 톤을 저장한 뒤 이달 중하순부터 시중에 푼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배추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추의 평균 도매 가격은 1kg에 1,405원, 지난해의 2배 수준입니다. 소매 가격은 한 포기에 평균 5,680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뛴 상태입니다. 재배 면적 자체가 급감한 데다 이번 가을철에 링링을 비롯해 세 차례나 불어온 태풍의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1,968헥타르, 197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작습니다. 생산량도 110만 톤으로 평년보다 21% 줄었습니다. 문제는 깍두기나 동치미 등으로 대체하고 싶어도 무역시 공급이 줄기는 마찬가지라 이 또한 비싸다는 겁니다. 가을무 재배 면적은 일반무와 총각무를 합쳐 5,344헥타르로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최소입니다.
가격도 도매 기준 20kg에 22,200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올해 김장 비용은 배추 30포기 기준 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초까지 배추 7,000톤과 무 4,000톤을 저장한 뒤 수급 사정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할인 행사와 직거래 장터를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책을 발표했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금융 지원은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의 신청 기준 완화가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부터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직장인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신청하면 다 준다. 그런 목표로 갈까 합니다. 아마 1,500 정도면은 신청하는 부분 거의 다 커버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을 연평균 2,000호 이상 추가해 매년 14,000호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잇따른 청년 신혼부부 지원 대책에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이 선순환으로 가게 만드는 저는 그 첫 번째 고리가 바로 이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의 제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처럼 전월세 보증금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실혼을 입증할 기준을 아직 세우지 않아 향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농구하는 체육관, 원래 검도부 학생들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3명밖에 남지 않아 다른 학교에서 훈련하고 있고 1, 2학년은 한 명도 없어 내년이면 해체가 유력합니다. 이처럼 문을 닫는 학교운동부가 매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해체된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는 197곳에 달합니다. 학생 선수 860여 명이 운동부를 떠났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선수와 지도자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학교 당국이 멋대로 해체하는 사례도 다반사입니다. 선생님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5학년 학생들 부모님들하고의 미팅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해체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 사실을 대회를 갔다 와서 알게 되었고요. 주 52시간제 시행이 맞물리면서 운동부 운영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운영하실 교사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감독 코치님 외에 그 시간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에서 클럽 스포츠로 육성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인데 운동부를 떠난 선수들은 사설교습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소소한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결국은 학교 관리자들이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운동하는 학생들의 설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가족 친화 경영 실천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 자사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가족 친화 확산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또 근로자분들의 필요성들을 도와드리는 그 입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사실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실 비용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 친화 제도들을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 포럼의 주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저희가 잡아보았습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보다 유익한 가족 친화 경영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안재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부장이 가족친화 인증 및 가족친화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부장은 가족친화 인증 기업의 생산성이 19%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의 사례 발표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에 사례를 발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서 가족 친화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며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증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 친화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CEO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 가족 친화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구혜령 가족 친화 컨설턴트의 발제도 이뤄졌습니다. 구 컨설턴트는 중소기업 컨설팅을 위해 정부 지원 제도 및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는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변화대응 본부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가족친화 경영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상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욱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이사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자사 배우영 사장 등 보육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2009년 창립 이래 지난 10년간 보육 현장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유관기관 그리고 학계 등 각계의 관심과 격려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과 보육교직원의 행복 동반자로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등 공제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욱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은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과 보육교직원의 행복 동반자가 되기 위한 기초를 다져왔다며 앞으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예방사업 및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안전 그 자체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공제사업에 힘쓴 유공자 표창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이사장상 등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비전 선포식도 진행됐는데요. 안전한 보육, 행복한 동행을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특수 법인기관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과 사고 예방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꼬마 생쥐 봄봄이가 놀러 나가자 친구들이 놀렸어요. 봄봄이야 이거 좀 봐. 산딸기처럼 빨개. 봄봄이는 산딸기예요. 봄봄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봄봄아 무슨 일 있니?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산딸기 봄봄이래요. 우리 봄봄이 속상했겠구나.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엄마,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없어져요? 뭔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만 없어진단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 누구나 마음속엔
용기의 씨앗을 가지고 있대. 어느 날 숲속에서 놀고 있던 봄봄이는 깜짝 놀랐어요. 떠돌이 돼지들이 금비를 괴롭히고 있지 뭐예요. 돼지들은 금비의 모자를 빼앗아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봄봄이는 숨을 크게 쉬고 소리쳤어요. 그 모자 어서 돌려줘. 뭐야? 쬐끄만 생쥐잖아. 봄봄이는 덜덜 떨렸지만 다시 용기를 냈어요. 어서 그 모자 돌려주라니까. 봄봄이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울긋불긋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괴물이다! 돼지들은 빨리 달아났어요. 우와, 봄봄아, 너 정말 최고야. 고마워. 뭘? 난 그저 돕고 싶었어. 봄봄이의 얼굴은 다시 기쁨으로 빨개졌대요. 2020년부터는 만 3세에서 5세 아이에게 적용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선생님 교육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즉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자기 스스로 놀이를 이끌어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을 키우는 학습 과정의 도입이 아이들의 자율적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